The room where it happened. 존 볼튼. 이 책은 백악관 재직 당시 존 볼튼이 겪은 일을 철저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존 볼튼의 생각을 기술한 책이며,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주관적인 주장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정식 번역본이 출간되지 않은 관계로 한국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싱가포르 합의 이전. 2018년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정은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 정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 모든 외교적인 판단고는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이는 김정은이나 우리의, 즉 미국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의제에 더 연관된 것이었다. 2018년 4월 12일 정 실장의 워싱턴 방문 시 나는, 존 볼튼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용 실장은 같은 달 24일 남북 공동선언이 이 두 쪽짜리일 것이라고 전했고,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한국과는 180도 달랐으며, 요약하자면 내 시각, 존 볼튼의 시각과 비슷했다. 야치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고정된 것이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회는 거의 마지막이고, 일본은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행동 대 행동 방식이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먼 미래에 배치하여 지연되는 반면, 경제적 지원은 먼저 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이로운 방식이다. 아무리 적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효용은 비핵화 조치의 한계 효용보다 크므로 무조건 북한에 유리한 방식이다. 따라서 무조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2년 내에 비핵화가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존 볼튼은 리비아 경험을 들어 북한의 비핵화는 6에서 9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그 다음 주 말하라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6에서 9개월 내에 비핵화 완료를 주장했다. 아베 총리와 야치 국장은 납북 일본인 문제도 제기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과의 회담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북한과의 합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란의 합의와는 달리 엄격하고 실제적인 합의가 되어야 하며, 탄도미사일의 경우 ICBM과 함께 일본에 직접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폐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생화학 무기도 폐기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최근 방중 목적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는데, 아베는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아베는 북한은 미국의 무력 행사 가능성 또는 중국으로부터 지원되는 원유를 차단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며칠 전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과 러시아에 많은 시그널이 됐을 거다. 또한 북한에 대한 최고의 레버리지는 군사적 압박이다. 예전 김정일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하였을 때 매우 당황했다 라고 아베는 언급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있었다. 5월 28일 아베는 말하라고에서 제기한 모든 요소를 재차 제기했으며, 이는 한국 문 대통령의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와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아베는 김정은을 믿지 않으며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27 판문점 회담은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들이 날아다니지만 실질적 내용은 거의 없는 DMZ 축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으며 또 김정은에게 1년 내 비핵화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존 볼튼의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또 당초 회담을 판문점에서 한 뒤 후속 남북미 3자 회담을 갖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하자 물러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미국이 준비가 안 되어 국무부도 그 시간에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트럼프는 내가 대북 외교를 얼마나 많이 책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졸랐다. 이 모든 것은 존 볼튼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나중에 한미 정상통화를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라고 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사우디에서 대화를 듣던 중 심장마비가 왔다고 응수했다. 정 실장은 5월 4일 세 번째로 워싱턴을 방문해 판문점 회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했다. 한국은 김정은에게 CVID에 동의하도록 밀어붙였고 김정은은 이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에 이르며 구체적인 것은 실무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비핵화를 완수한 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고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의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같은 훈련이 김정은을 거스를 뿐 아니라 끔찍이 비싸기만 하다고 언급하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반면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북미 선발대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트럼프는 이를 제고하기 시작했다. 나는 문 대통령 방미 이전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트위터에 올리도록 건의했고 트럼프도 동의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트윗을 올리는 것을 미뤘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최선희의 펜스 부통령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취소하기로 재차 변경됐다. 언론들은 거의 취소까지 이르렀던 상황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6월 11일 회담 전날까지 오고 싶어 했다.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말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이번에도 사진 행사에 끼어들기를 원했다. 문 대통령이 사진 행사에 끼어들기를 원했다는 건 전적으로 존 볼튼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구상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이었다. 김영철은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해 이건 북미회담이다 라며 남한은 필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이 3자 회담엔 관심이 없다고 한 것이 트럼프 김영철 회동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다. 켈리 비서실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안내해 집무실로 안내했고 켈리가 나중에 말해준 바로는 김영철은 몹시 긴장했으며
웨스트윙에 들어서자마자 김정은 친서를 차에 두고 왔다는 것을 떠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측에 줄 선물을 고민했으며 선물은 컵스링크 따위였다. 상자 하나가 구겨진 것을 발견한 트럼프가 개인 비서에게 네가 망쳤다. 다른 것을 갖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종전선언도 원래는 북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의 통일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일주일 전까지 종전선언을 언론 점수를 딸 기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존 볼튼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핵미사일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종전선언은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지금부터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준비 브리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보여주기 위한 거라며 핵심 내용이 빠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를 선포하고 이곳을 빨리 뜰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에 북한을 제재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었고 트럼프는 당신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당신은 아주 명석하고 비밀스럽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렇게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될 위험 부담을 미국에 지웠는데 여기에 트럼프는 낚였다. 김정은은 이전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며 북미 정상이 자주 만난다면 불신을 걷어내고 비핵화 페이스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가 이란 핵 합의를 비준하지 않은 것과 대조하면서 북한과의 핵 합의의 상원 비준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폼페이오는 나에게 He is full of shit 이라는 쪽지를 건넸다.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것이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한미훈련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즉시 한미훈련은 돈과 시간 낭비다. 불만스럽다며 한미훈련 취소를 결정했다. 김정은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을 제기하니 오로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더라 라며 훈련 얘기를 꺼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은 도박적이고 시간과 돈 낭비라며 결코 동의하지 않는 장군들을 무시하고 협상하는 동안은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절약해줬다는 말까지 했으며 김정은과 활짝 미소를 짓고 동석한 김영철과 함께 껄껄 웃기도 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중 누가 책상 위에 더 큰 핵단주가 있는지 비교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농담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트럼프는 그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나에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존 볼튼에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었고 존 볼튼은 대통령이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김정은은 내가 북한 내의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존 볼튼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얘기했다.
여기까지가 싱가포르 회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과 없이 끝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워싱턴으로 전화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구축은 개소리였다며 화를 냈다. 김정은이 8월부터 연애 편지라고 불리는 친서를 보내 곧 만나자고 제의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서둘렀다. 9월에는 김정은을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하라고 했다. 나는 트럼프에게 하찮은 작은 나라 독재자가 쓴 편지이며 그가 폼페이오를 만날 때까지 당신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적대감이 많느냐며 폼페이오에게 11월 중간 선거 이후 김정은을 만날 테니 전화를 걸어 요청해라고 지시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여기서부터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입니다. 아베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워싱턴을 방문했다. 트럼프에게 북한에게 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도록 아베는 요청했다. 일본의 아베는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매우 터프하고 교활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미일 무역 문제도 다뤄졌으며 트럼프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일본을 방어해 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방어해 주지 않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4월 26일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는 문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노이 회담을 평가했다. 하노이 노딜을 긍정평가하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제재 유지가 중요하며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북한에 양보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런 아베의 요청에 트럼프는 동의했다.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 하노이로 가는 도중 후커 보좌관에게 받은 초안을 트럼프의 사전 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라고 존 볼튼은 혹평했다. 폼페이오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터리며 펜스 부통령, 멀레이니 비서실장 등 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다.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퍼드대 연설 시 점진적 접근 밝힌 데 대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돼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존 볼튼은 하노이에서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영상을 본 뒤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존 볼튼은 크게 안도했다. 존 볼튼은 폼페이오에게 하노이 협상에서 기본 신고를 재차 강조하고 왜 경제 제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를 강조했으며 폼페이오는 자신의 영역을 간섭하는 데 발끈했지만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2월 28일 회담은 결국 무산으로 결론났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전날 비건의 문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지나치다라고 하며 실무협상팀 초안을 거부했다. 마이클 코온 변호사 청문회를 보느라 밤을 새운 트럼프는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스몰딜과 걸어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사거리가 되겠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김정은에게 존 볼튼이 준비한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정리한 두 쪽짜리 문서를 건넸다. 회담은 영변 외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는지 묻는 트럼프와 영변이 북한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하는 김정은 간의 같은 문답이 반복될 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 외에 추가 제안이 있는지 물었고 김정은에게 부분적 제재 완화도 시사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간에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고 존 볼튼은 이에 대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끼어들었다. 그러자 김정은은 한 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에 대한 어떤 법률적 보장도 얻지 못했다면서 미국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만약 영변 제재 해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트럼프는 대선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회담 도중 전역을 취소하고 북한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는 게 어떤지를 묻자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순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통일 전망이나 북중 관계를 묻자 김정은은 본론으로 돌아가자고도 했다.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합의가 없더라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없이 2차 회담은 결렬로 막을 내렸다. 여기까지 하노이 2차 회담 내용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 달쯤 지난 뒤부터 하노이에서 자신이 너무 강하게 나갔던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우리는 전쟁에 10센트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대북 제재를 어겨 미국 재무부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고도 했다. 2019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기존 제재에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발표했고 나는 오늘 그러한 추가 제재들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라고 트윗했다. 나와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트럼프를 적극 만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트윗에 대해 협상하려는 단 한 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했던 샌더스 대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불필요했다. 라고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한미안보실장 대화에서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이 대안 없이 한 가지 전략만 갖고 온 것에 놀랐다고 하고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건 오르나 영변 폐기는 의미 있는 첫 조치이며 이는 북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병적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 그 정신분열병적 아이디어라고 기재한 것은 철저히 존 볼튼의 개인적인 시각이며 본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차선희 외무성 제1부상성명이 나온 날 가진 한미안보실장 대화에서 정 실장은 이 성명에 놀랐으나 내용은 하노이 직후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한 것이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후 문 대통령이 비핵화 중심의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시했는 바, 이는 아마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이 하노이 회담으로 영향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귀결된 데 대해 자신이 나쁜 합의에 서명하기보다는 걸어 나온 데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하노이 이후 남북 간 접촉이 없었음을 알게 됐고 햇볕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관련 북한의 냉담함이 정치적으로 안 좋다는데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는 내용도 존 볼튼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없고 존 볼튼의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위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극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시각, 장소, 형식에 대한 극적인 접근법이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북측에 6월 12일과 7월 27일 사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내용은 존 볼튼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아직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판문점 회동. 트럼프는 5월 말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1년의 미사일 발사를 중시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시각은 달랐다.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는 미일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트럼프와 가장 친한 인물은 아베이고 이후 영국 존슨 총리도 가장 친한 인물로 등장했다. 아베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 트럼프는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므로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1개 이상의 핵시설을 철폐하고 미국과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자신을 좋아하지만 펜스 부통령, 존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은 싫어한다고 웃었다. 일본 아베 총리도 같이 따라 웃었으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미국, 독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에게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협상을 시작할지 모른다며 본인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들은 것이었다.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동을 제안하는 트위터를 게재했다. 존 볼튼과 폼페이오는 이 회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나 공식 초청장이 없다는 북측 답변을 접한 후 이미 공식 초청장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문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3자 회동으로 만들려 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회동 자체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슬쩍 기대했다. 존 볼튼이 회동 자체가 취소되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것과 문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필사적으로 3자 회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은 존 볼튼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소인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후 문 대통령이 좋게 비칠 수 있도록 DMZ에 본인과 문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내부 회의 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다른 내용이었으며 즉시 폼페이오 장관이 개입해 북미 양자회동으로 준비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했으며 나도 이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본인 없이 김정은이 남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일 것이라며 김정은을 맞이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계하고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폼페이오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전날 밤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 또한 존 볼튼의 개인적인 주장이며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북측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에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호팀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자신을 DMZ로 배웅한 뒤 판문점 회동 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DMZ 내 초소까지 동행하겠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 볼튼 회고록 더름 웰 힛